그럼 지금부터 조 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신 안철수 후보님부터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음악이 딱 30초만 나오거든요. 네, 음악과 함께 출발하시겠습니다. 혹시 오늘 조금 일찍 왔을 걸 이런 후회는 없으십니까? 예. 이제 단 2자리가 남았습니다. 대권이 없어도 같이 같이요? 김영주 의원님. 네. 저 마지막 투샷.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좀처럼 보기 힘든 투샷이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면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이 꼴등 앞번에 도착을 해가지고 선택권이 없었어요. 비조 남은 2자리로 가게 됐는데 한동훈 후보가 먼저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앉는 모습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캠프도 같은 대합 빌딩에 있고요.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9층에 있고 홍 시장님께서 4층에 있습니다. 그래 같은 지지자들도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또 뭐 실제적으로 뭐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뭐 두 분이 만날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만은 홍준표 후보께서 한동훈 대표가 의외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오늘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두 조의 주제가 달라요. 그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그 조별끼리의 특성을 만들 수 있을까? 오히려 A조 같은 경우는 청년 미래 이것은 굉장히 어떤 김문수 후보라든지 양양자 후보라든지 실제적으로 안철수 후보라든지 다 아주 정책 대결을 아주 재밌게 불꽃 튀게 할 수 있는 조가 됐다면 두 번째 B조는 사회통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매우 큰 틀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B조가 훨씬 더 어떤 그 기대하게 되는 과연 어떤 얘기를 갖고 싸울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A조와 B조가 짜여졌습니다. A조에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렇게 후보들이 포진해 있고요. B조 사회통합 분야에서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네 분씩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A조는 19일 날 토론을 하고요. B조는 20일 날 토론을 합니다. 각각 청년 미래와 사회통합을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자, 그나저나 이 면면을 보면 B조에 좀 더 눈길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이 세 분이 들어간 B조가 죽음의 조라고 불릴만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예설을 하면 항상 죽음의 조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죽음에서 조에서 살아남은 자가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이것은 다른 어떤 그 토너먼트하고 달리 일단 A조, B조를 다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틀간의 여론조사를 해서 뽑기 때문에 A조에서 한 명, B조에서 한 명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흥행 카드를 봤을 때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핵심 그 흥행 카드는 사실은 B조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A조가 먼저 스타트를 끊기 때문에 A조에서도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있고 B조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틀 모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이 시청률을 뜨겁게 달굴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국민의 힘이란 틀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이 그 전체 대진표다. 하지만 말씀대로 B조가 사회통합 이 조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나경원 후보 또 한동훈 후보 지난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떤 그 신경전을 벌였을 만큼 그런 어떤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특히 사회통합 이번에 탄핵을 두고 찬탄 반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뜨거운 화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20일에 있을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네 분의 어떤 토론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죽음의 조라 불리는 B조의 토론 앞에 하루 앞에 펼쳐질 A조의 토론까지 국민들의 관심이 좀 집중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B조 후보들이 일본 출사표를 통해서 왜 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어야 되는지 어필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의 의외의 케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만나보시죠. 저 사람 조용히 있대 왜 갑자기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념이 밥입니다. 법치가 자유입니다. 국익 퍼스트, 국민 퍼스트, 원 코리아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누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났다고 감점하는 거 아니죠? 방금 1초 넘었는데 안 잘랐던데. 근데 왜 그래 하는 거예요? 비리와 부도덕과 부패가 만연한 나라로 갈 것이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로 갈 것이냐, 국민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민주당과 180대 1로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이재명의 숲에 숨었을 때 우리 국민의 힘이 개혁을 막았다고 당당하게 한동훈 씨는 나보다 더 했어. 네. 김기웅 대변인님. 네. 오늘 두 사람이 1분 출사표인데 제일 길게 하는 것도 두 사람이었고 네. 한 2, 3초 정도 한동훈 후보가 좀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괜찮아 더 해봐 이러면서 홍준표 후보가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케미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장외에서 치열하게 저번에 이제 이른바 이제 비대위원장 총선 지고 나서 전당대회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하느냐 마느냐 했을 때 끊임없이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존재함에도 지금의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일종의 제가 볼 때 도미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밖에서는 뭐 비판하고 좀 세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바로 옆에 또 오늘 첫 무대 아닙니까? 미디어 데이에서 아주 넉넉한 모습 보이면서 저는 뭐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좋고. 근데 또 홍준표 시장께서 또 마지막 한마디가 있네요. 한동훈 후보가 나보다 더 했어. 룰을 어겼다고 약간 디스 아닌 디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실시간 유튜브 댓글창에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한 후보를 애라고 하더니 오늘은 후보라고 하네 뭐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신데 그만큼 이 두 사람의 투샷 시청자분들께도 또 의외의 케미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디어 데이를 마친 뒤에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한 후보를 갖다가 이야기해 본 거는 처음이에요. 옆에 앉아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야기 많이 하고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자세히 이야기한 건 없고.